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은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벌써부터 공달 선생님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차분하게 더욱 의지가 됨, 공감 능력도 좋고 뭐 이런 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달 선생님? 공달 선생님. 이게 이제 네, 탄생 비화. 예, 네. 어느 방송에서 닉네임 하나 좀 달라고 해서 그냥 생각 안 나서 와이프랑 이제 했던 말 중에 네. 이 당은 이렇게 공천 받기가 어렵냐 하면서 한 말이 야, 공천만 달라 이걸로 할까 뭐 이랬는데 그 줄여서 공달로 공천만 달라.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공천만 그냥 딱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어디에 뭐 내놓아도 어디서도 밀리지 않고 잘하실 분이라는 생각 딱 드는데요. 네. 그래도 화이팅.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공천도 공천이지만 네. 저희 당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당선권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뭐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도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달처럼 이렇게 툭 던지는 이런 이름들이 진짜 딱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네. 뭐 오래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럼 지금 한번 툭 던져볼까요? 뉴스엔진의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이 프로그램 이름 그때 하나 말씀하신 거 네. 그냥 저는 네. 뭐 길게 하기도 뭐 하고 해서 그냥 정치는 상식이다. 좋다. 그냥 그 정도. 예. 정치는 상식이다. 네,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코너 정치는 상식이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손바닥 한번 네 하이파이브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코너명으로 그냥 딱 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그 제가 일정 한 번만 여쭐게요. 네. 혹시 예. 3월 13일에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월 13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3월 13일. 예. 그날 12시에 방송이 끝나고 네. 4시까지 없어요. 예. 오케이. 예. 여러분들 3월 13일 섭외 완료. 예. 저희가 그날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 콘서트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를 할 건데 그래요? 예, 예. 그때 오셔야죠. 시간 겹치면 그 방송을 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싸 선점에 성공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손바닥 올려주시는데 정치는 네 상식이다 괜찮은 고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가 네 정치는 상식이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그 명태균 씨 사건. 요즘 잊을만 하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저녁 보도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나눈 대화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즉슨 이렇습니다. 그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명 씨와 함께 공천 배치 상황까지 공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단서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천 상황을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관점으로 아마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 공천 상황을 보고 공천이 이미 나온 상황을 보고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한 120석 정도 될 것 같아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건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 예, 그런 걸로 봐야 되고 저 보도는 굉장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악의적으로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걸러서 있다. 들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 김건희 여사 쪽이 말을 바꿨다는 게 지금 방점이잖아요. 여론조사를 안 받아봤다. 네. 명태균 씨랑 별 관계가 없다 하는 걸 자꾸 뒤집는 뭐 카톡 하나 뭐 어떤 증거 뭐 이런 거 주는 거니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중요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 비공개로 명태균이 돌린 걸 받았다. 이거는 뭐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네, 인지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야권이나 뭐 뉴스타파 이런 쪽에서는 그런 돈을 왜 안 줬냐 이렇게 형사적으로 몰고 가려는 거니까 지금 뭐 내란죄 기소한다 어쩐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이 네. 윤 대통령 부부 외에 당연히 더 있잖아요. 저희 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분들도 명태균과 연루돼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잠복해 있는 것뿐이지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핵심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명태균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네. 예. 거짓말이니까 사실 말을 그렇죠. 바꾸는 이제 거. 정치인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죠. 돈 받은 거랑 거짓말. 네. 딱 두 개인데 그 말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분명히 그 상황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저희 이제 강찬호 기자님, 네. 네, 강찬호 기자가 저희 매주 월요일 4시에 출연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만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들 중에서 복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명태균 네. 복윤자가 아닙니다. 그냥 균이 아니라 명태균의 아. 복윤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 명태균 이씨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진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사회적인 부름이 계속해서 네, 뭐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왜 명태균이냐. 명태균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기존 정치권에서 명태균류의 사람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뭔가 기존 여론조사 업체에서 보지 못한 걸 뭐 뺐다든지 뭐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이거 참 좋네. 내 사기가 올라가네. 이 정도 작용일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뭐 당사자 책임입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금전이 오갔느냐 안 오갔느냐 이 조사가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전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그때 뭐 법무부 장관이셨고. 그렇죠. 아무 상관이 네. 없으니까 명태균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대 다의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사람 1명. 계엄 정국에서 가장 계엄의 비합법성이라든지 네. 위험함,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 배제를 얘기했던 사람 한동훈 1명. 그리고 나머지 한동훈과 나머지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제 강찬호 기자가 잠깐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창원지검이었나요?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 좀 기억에서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단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서 진짜 한동훈 X 내가 잡는다 하면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복수로 많이 듣는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한다고요? 네. 그 당원 게시판 그 단계 관련해서 사건에 이제 포커스를 한동훈 대표를 하고 표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경찰에서 서버 관련해서 정보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더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싶고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의혹 제기가 많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실행이 또 뭔가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질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밝힐 수 있는 거를 다 밝힌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맨 마지막 질문에 봉착을 해요. 무슨 이유에서 예,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또는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니 가족이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지라는 단순한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엄청난 또 다른 이슈.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증거를 달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부재증명이라고 하는 알리바이는 안 했다는 건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하죠. 네, 네. 한 거는 증명하기가 쉽죠. 내가 어디 갔다. 그럼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전표. 뭐 그렇죠. CCTV 찍힌 거. 그렇죠. 근데 안 한 거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시간대에 다른 데 있었다는 걸 하면 되는데 이 게시판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했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꼬리에 꼬리를 물을 거 아니에요. 장해찬 같은 분이
그럼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증거를 대라. 나는 확실하다. 뭐 나를 고소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진흙탕에 빠지지 않는 절제력을 보여준 상황이었다.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절대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뭔 상관이야, 북한인가? 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진짜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진짜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된 사건이라는 것도 좀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하고 나서 이 기사를 봤는데 약간 뭐 뜬금포라는 생각도 좀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소문의 요지를 좀 보니까요. 결국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뭐 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황당한 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미리 상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염두한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어떤 의도에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를 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네. 내용적 측면으로 가면 이제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이 정말 임박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국민께 호소하는 방법. 정진석 실장 5선 의원 출신이고 국회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정무적으로 본인의 판단력을 동원해서 이런 호소문을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 쪽에서 낼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없고 그만큼 경찰의 영장 집행 순간이 진짜 뭐 오늘 내일 정도로 임박했고 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몰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호소문에도 보니까 그냥 수요일이라고 아예 그냥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글쎄요, 체포를 하는 날짜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출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또 정상적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갑자기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1,000명 정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뭐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대충 정보는 빠지겠죠. 하겠네요. 그래서 뭐 네. 그것도 있고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상의한 게 아니다라고 한 건 아마 무슨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얘기는 법적으로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예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꼭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로 윤 대통령 신변을 이동시켜서 조사하는 게 능사냐 이 얘기 하려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윤 대통령 변호인 그래 그럼 제3의 장소는 어디 그때는 변호인 몇 명 입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내일 체포에 대한 집행 또 대통령실과 뭐 경호처 등등의 반응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참 그게 쉽지 않죠. 저는 이게 좀 그냥 그 기간을 쫙 이렇게 지나가서 미래에서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불안해서 그럽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가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관련해서 저항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다.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호처 구성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물리력 사용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최후의 순간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저 안에까지 경찰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별 무리 없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네.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윤 대통령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라고 돼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그 시점에 어디에 있겠느냐.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어떤 행동을 보일 거냐. 여기까지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그러네요. 있고. 네. 예,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어요. 그냥 근데 또 잘 끝나기를. 예. 그또 김 차장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된 건가요?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 라인이라는 거는 뭐 밥만 한 번 먹어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 뭐 부적절한 행동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니까 특히 경호하시는 분은 물리적으로 밀착될 수밖에 없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예,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요 질문까지는 한번 드려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정당인, 정치인, 뭐 전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좀 마땅하다고 보이세요? 어때요? 윤 대통령 지금 굉장히 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맞죠, 예. 사실. 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적으니까 고민하실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경호처에 계신 분들이 곤란해할 만한 상황은 상급자로서 피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게 대전제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경찰과 경호처라는 두 국가기관이 서로의 물리력을 서로를 향해서 쓰는 상황만은 면하는 예,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권력의 충돌은 이제 최소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자진해서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뭐 여러 얘기는 하지만 그냥 선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3의 장소 공수처가 오케이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경찰이나 공수처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이나 공수처도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부담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가장 공통분모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물리력 제거 그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는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거는 거기서 하는 얘기고 그건 그 그렇다면 담이고. 예, 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좀 상식적으로 하자라는 네, 코너명을 가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을 언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느냐가 화두의 이슈라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초청을 받았다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이 뭐 공식적인 확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뭐 내용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 기사 내용에는 보니까 박정아 비서실장과 한지아 수석 대변인도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어쨌든 비행기표까지 다 준비했지만 가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던데 네. 사실관계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표 준비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준비가 아니라 비행기표까지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다. 네, 예. 제가 정정할게요. 예, 네. 예. 일단 초청을 받은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절이 아니라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맞는 걸로 보이고 예, 결론은 초청 받았는데 안 가기로 했다. 뭐 이거겠죠. 그럼 초청의 주체는 어디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측인지 아니면 뭐 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측으로.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뭐 취임식 준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명의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예, 어쨌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유력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초청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금 어쨌든 카메라 밖에 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 향후의 정치적 잠재력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치 활동 이런 것을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더 저희가 명징하게 분석을 하려면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어떤 차원으로 초청을 받냐. 누구는 왜 초청을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나오면 좀 더 할 말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누구한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알기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조정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저희 그 뉴스 엔진에서도 갖고 있는 레이더를 총망라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선도 좀 확인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